다항식의 연산 연습 문제 풀이에 들어왔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얘와 같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이 세 다항식의 동요항들부터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3x 세제곱과 마이너스 5x 세제곱, 그 다음 x 세제곱, 요게 이제 동요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이 동요항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x가 동요항이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u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4가 동요항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칠해놓고 보면 계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문제는 A와 B는 더하고 거기서 C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봅시다.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고요. 거기에서 x 세제곱을 또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4x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7x 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더해주면 마이너스 x인데 거기서 x를 또 빼주니까 마이너스 2x 되고 6 마이너스 4 더하면 2죠. 거기서 4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누가 되냐 하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a는 마이너스 3, 뭐 b는 마이너스 7, c는 마이너스 2, d는 마이너스 2다. 요거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 요 다항식에 개수들의 총합 구하라는 얘기죠.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의 총합 구하라는 얘기니까 x 대신에 1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걸 계산한 다음에 개수들의 총합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x에다가 1 대입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굳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a에다 1을 대입한 거, b에다 1을 대입한 거, c에다 1을 대입한 값을 두 개 a 플러스 b 쪽은 더해주고 c 쪽은 빼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a를 대입해주면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없어지고요. 여기는 5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9 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요거 4에다가니까 1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은 5하고 마이너스 9는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은 빼주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4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그죠? 나는 이게 취향이네. 그래서 본인이 취향대로 푸시되 요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개수들의 총합이라는 것은 다항식의 x 대신에 1을 대입한 거와 같구나.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연습 문제 2번도 방금 전에 푼 연습 문제 1번과 흡사합니다.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2A 플러스 X는 3B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x가 3배의 b에서 2배의 a를 뺀 거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3배의 b를 먼저 해주시면 3x의 세제곱 빼기 9x의 제곱 마이너스 6x 되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거기서 2배의 a를 빼주니까 한 번에 갑시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요항끼리 계산해 주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결국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구하라고 그랬죠? 이 뭐냐 하면 이 개수들의 총합입니다. 그죠?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해라? 1 대입해라 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 다항식 x에다가 1만 대입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5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1번에서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또 눈치 빠른 학생들은 금방 갑니다. 이거 결국 개수들의 총합 구하라는 얘기니까 A에다 2를 대입한 값, 그 다음 B에다 2를 대입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의 3배에서 요 값의 2배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다항식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냐 하면 5입니다. 그 다음 다항식 B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죠? 그러면 3배의 B니까 마이너스 15에서 2배 A 10을 빼주면 됩니다.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5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답을 쉽게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알고 있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 문제 3번 볼까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연산 A, 요건 동글뱅이라고 읽을게요. A의 동글뱅이 B는 3A제곱 빼기 B로 정의할 때, 자, 얘와 동글뱅이, 얘의 전개식에서 X3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겠느냐? 요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하면 결국 3배에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6이죠. 얘가 이제 2번 곱해지는 거니까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B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전개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쪽을 계산했을 때 X세제곱의 개수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세제곱의 개수가 그냥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면 이쪽 X세제곱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5를 뺀 게 우리가 찾는 X세제곱의 개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필요한 X세제곱의 개수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걸 굳이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쪽을 볼까요? 여기서 X세제곱이 되려면 이 분배 법칙을 가다가 자, 요렇게 두 개가 곱해졌을 때 X세제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X세제곱인 거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제곱과는 곱해졌을 때 X세제곱이 될 수 있는 항이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6과 요렇게 곱해졌을 때 또다시 X세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X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맨 앞에 지금 누가 곱해져 있냐 하면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4x 세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2x 세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72 이쪽에서는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 이 둘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72 그 다음 빼기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67 되나요? 67의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도 3번 문제와 또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항식 얘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전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이 지금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제곱하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항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x세제곱에 해당하는 그 개수만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쓰지도 않을 거예요. 자, 얘하고 얘랑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이렇게 좌우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x와 누가 곱해지면 x 세제곱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x와 2x 제곱이 곱해지면 됩니다. 따라서 x 곱하기 2x 제곱 이렇게 항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2x 제곱은 누구랑 곱해지냐 하면 x랑 곱해졌을 때 또 x 세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얘는 2x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x 세제곱과 누가 곱해져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상수랑 곱해지면 x 세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이 괄호 안에 다항식을 봤을 때 항이 무려 100개가 있지만 그중에 상수항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x 세제곱과는 뭐가 곱해져도 x 세제곱항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후로 x 4제곱, x 5제곱부터 x의 100제곱까지는 여기 있는 어떤 누구랑 곱해져도 x 세제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개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도 뭐가 되냐면 2x의 세제곱, 이쪽도 2x의 세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더하면 4x의 세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요걸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그냥 4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딱 보니까 이거 곱셈 공식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a의 p제곱 빼기 b의 q제곱과 같을 때 p, q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근데 요거 곱셈 공식입니다. a-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해주면 이거 누구랑 똑같죠? 바로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과 똑같다라는 거 곱셈 공식에서 외워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a 플러스 b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 곱해주면 얘는 a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의 세제곱과 똑같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곱한다라는 건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a의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봤더니 한 번은 빼기 한 번은 더하기 요거 합차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래서 a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는 a의 3 곱하기 2 즉 6제곱이죠. 그 다음 b의 6제곱 이렇게 해서 a의 6제곱 빼기 b의 6제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p와 q가 모두 다 얼마다?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는 p 곱하기 q의 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p 곱하기 q는 6 곱하기 6이 되어서 요거 3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자, k는 루트 7일 때 요 시계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묻고 있는데요. 얘를 가만 들여다봤더니 3 플러스 k도 두 번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3 마이너스 k도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3 플러스 k라고 볼 거고요. b는 3 마이너스 k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건 뭐가 되냐 하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있는 건 뭐가 되냐 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곱셈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제곱하면요. 한 번에 갑니다. a의 6제곱 플러스 2배 a 세제곱 b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 b의 6제곱 되죠. 그 다음 얘는요. 빼면 이것도 한 번에 갈게요. a의 6제곱 자 원래는 마이너스 2a 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2배의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a제곱, a의 6제곱들은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 b의 6제곱, b의 6제곱도 없어집니다. 남는 건 4배의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남는데 자, 이건 또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4배의 a, b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지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곱하기 b예요. a, b는 뭐냐 하면 3 플러스 k 곱하기 3 마이너스 k인데 이거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k가 지금 루트 7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9에서 루트 7에 제곱하면 7입니다. 그래서 7을 빼면 요 값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2의 세제곱과 똑같고요.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4, 8에서 32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곱셈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고 그걸 활용해서 시계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연습문제 7번입니다. 다항식 예의 x 세제곱의 개수를 스몰 a 그 다음 x의 개수를 스몰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거 다 전개하지 말고 x 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봐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곱해야 될 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다항식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개수가 많이 곱해질 때는 x 세제곱이 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힘들죠. 그래서 이 경우엔 그냥 전개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이걸 무턱대고 무식하게 하나씩 전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가 나오도록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개 1차식이 이렇게 4개가 주르륵 곱해져 있을 때에는 이 중에 2개씩 선택해서 곱했을 때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똑같은 형태가 나오느냐? 자,
요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같이 곱하고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같이 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x-1 곱하기 x-4, x 플러스 4죠. 플러스 4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4가 나옵니다. 곱셈 공식이죠. 그 다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곱해주시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x, 여기도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등장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은 a-4와 a 플러스 2 거기에다가 12를 더해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에 12를 더하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 a를 다시 x제곱 플러스 3x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거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를 해주면 그냥 한 번에 갈게요. 2x의 제곱 빼기 6x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또 뭐가 되느냐? 곱셈 공식입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6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를 계산해주고 나면 결국은 x의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6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x 세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들여다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6이 x 세제곱의 개수고요. 그 다음 x의 개수인가요? x의 개수 그랬으니까 x의 개수는 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x의 개수가 얼마야? 그럼 6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와 숫자들의 덧셈으로만 이루어진 게 다항식이기 때문에 요걸 덧셈으로 바꿔주면 x 앞에는 숫자 마이너스 6이 곱해진 거랑 똑같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스몰 a는 6이 되고 스몰 b는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a 플러스 b의 값은 6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한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면요. 이건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를 할 때 무식하게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탁 봐서 똑같은 형태가 나오도록 2개씩 선택해서 먼저 곱해준 다음에 그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전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 문제 8번 볼까요? a 플러스 b는 2, ab는 1, x 플러스 y는 4, xy는 마이너스 3이고 m이 ax 플러스 by입니다. n은 bx 플러스 ay일 때 m의 세제곱 플러스 n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m의 세제곱 플러스 n의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요거 m 플러스 n의 세제곱에서 3배의 mn 곱하기 m 플러스 n이죠. m 플러스 n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누구하고 누구냐 하면 결국 m 플러스 n과 요게 이제 얼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n 요게 얼마냐 요거 두 개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m 플러스 n부터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얘는 ax 플러스 by 그 다음 플러스 bx 플러스 ay이기 때문에 요거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로 묶어줘도 x 플러스 y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요건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 값들을 알고 있습니다. x 플러스 y는 4고 a 플러스 b는 2이기 때문에 얘는 4 곱하기 2가 되어서 m 플러스 n은 8이 된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값은 8이다라는 걸 구해냈고요. 그 다음 m 곱하기 n을 구하면 됩니다. 자, 얘는 ax 플러스 by에다가 그 다음에 bx 플러스 ay 요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bx의 제곱 플러스 a제곱 xy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y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ab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a, b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y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ab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ab는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요거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곱셈 공식 변형이죠.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배 xy를 빼주면 되고요. x 플러스 y가 4니까 얘는 16에서 자 xy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2인 걸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럼 이쪽은 1 곱하기 22가 되고 그 다음 xy는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구해볼까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배의 ab를 빼주면 되고 a 플러스 b가 2니까 제곱하면 4죠. 그 다음 ab는 1이니까 2배 ab 빼주면 4 빼기 2에서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2 이렇게 오면 되겠죠. 요거 계산해주면 22 빼기 6이 되기 때문에 요거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mn은 1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m 플러스 n이 8이고 mn이 16이니까 요거 지웁시다. 요거 지우고 그냥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러면 8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6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8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8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8 빼기 여기서 8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8이니까 3이 6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64 곱하기 2랑 똑같고 계산하면 12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할 때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8입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또 같이 볼까요? x 플러스 y가 4,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8일 때 x의 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거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봐야 됩니다. 수학은 뭐다? 암기 과목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x의 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5제곱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x의 제곱, y의 제곱에다가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을 곱하면 5제곱 플러스 5제곱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x의 5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y 세제곱 플러스 y 제곱의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y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x의 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y제곱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뭐만 남냐 하면 x 플러스 y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x 5제곱 y 5제곱 요 더한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의 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이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누굴 빼는 거다? x제곱 y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를 빼는 거와 같다. 요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건 지워줄게요. 요거 지워주고 요거를 위로 요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값은 누구냐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건 8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요거 구해야 되고 그 다음 x의 제곱 y제곱인데 요건 x 곱하기 y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우리는 x, y 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값은 요 x 곱하기 y 값과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요 두 값입니다. 요거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y는 어떻게 구하냐면 한 번에 갑니다. xy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빼준 거를 누구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걸 곱셈 공식으로부터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16 빼기 8을 2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서 요게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y 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x 플러스 y 전체의 세제곱에서
3배의 x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요 곱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되겠죠. 빼기 3 곱하기 xy는 4인 거 방금 전에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 x 플러스 y도 4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4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4 빼기 3 이렇게 되어서 요거 16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값만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요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고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16입니다. 그 다음 빼기 xy는 4인데 우리는 그거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16이 되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y는 4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요 16으로 묶어주면 8 빼기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16 곱하기 4가 되어서 6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x의 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은 어떻게 구해낸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서 x제곱 y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를 빼면 된다라는 거. 자 물론 얘는요 곱셈 공식에도 없었고 곱셈 공식 변형에서도 이런 걸 다룬 적이 없지만 기본적인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셨으니까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 문제 10번입니다. x 빼기 x분의 1이 4일 때 절대값 x의 4제곱 빼기 x의 4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요 x의 4제곱 빼기 x의 4제곱분의 1을 보는 순간 이 곱셈 공식의 합차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요거 다시 쓰면 x제곱의 제곱이죠. 빼기 얘는 x제곱분의 1 전체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 요거 둘의 곱이 되겠죠. 근데 이걸 봤더니 또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또 합차 공식입니다. 따라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 요거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누구밖에 없냐 하면 x 빼기 x분의 1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은 4인 걸 아니까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요 얘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와 같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 x 곱하기 x분의 1이 붙어야 되는데 요거 두 개 약분하면 1 되기 때문에 굳이 써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16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18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만 알면 되죠. 근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돼요. 원래는 여기 x와 x분의 1이 곱해지겠지만 요건 뭐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써주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18 더하기 2니까 2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 플러스 x분의 1은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x가 0보다 큰 값을 갖는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x 4제곱 빼기 x 4제곱분의 1의 절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일단 이 값을 구해봅시다.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18이니까 18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예요. 요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x 빼기 x분의 1은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 하면 자 얘는 요게 얼마 됩니까? 72의 2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44의 루트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주게 되면 결국 답은 뭐가 되느냐 144 루트 5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인수분해이긴 한데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요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를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의 곱이 얘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곱셈 공식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연습 문제 11번도 곱셈 공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2x 플러스 y 플러스 g는 3이고요. 2xy 플러스 yg 플러스 2gx는 4입니다. 그 다음 xyg는 2일 때 요 2x 플러스 y 곱하기 y 플러스 g 곱하기 x 플러스 g 플러스 2x의 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냐면요.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식에서 2x 플러스 y는요. 누구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2x 플러스 y는 3-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y 플러스 g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3-2x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 플러스 2x는 3-y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식의 값은요. 결국 누구의 식의 값과 똑같냐 하면 3-g, 그 다음에 3-2x, 그 다음에 3-y 요 세 개를 곱한 식의 값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곱셈 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요거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요걸 라지 x로 바꿔볼게요. 라지 x 플러스 a, 라지 x 플러스 b, 라지 x 플러스 c 이거 전개하면 뭐 된다라고 알고 있죠?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플러스 ab, bc 그 다음에 ca 다 더한 거에 여기 x 제곱입니다. x 그 다음 플러스 abc 요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지금은 여기서는요. 지금 라지 x가 3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g에 해당이 되고 b가 마이너스 2x에 해당이 되고 c가 마이너스 y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x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해서 27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인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냐 하면 마이너스 g, 그 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요 값이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은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좌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x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 AB 곱하면 누가 됩니까? AB 곱하면 2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 곱하면 플러스 2xy가 되고 그 다음 CA 곱하면 플러스 YG가 됩니다. 됐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요 값이 4입니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x가 3이죠. 그래서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a, b, c는 요거 다 곱하면 결국 누가 되냐 하면 요 값은 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x, y, g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x, y, g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요건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요것도 27, 요것도 27이니까 요건 깔끔하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4를 뺀 거니까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여기 주어진 조건들을 첫 번째 요런 꼴로 바꿔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요 곱셈 공식 요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낸다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단계만 거치시면 답이 8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